여러분, 한 번쯤 이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딱 한 번만 오늘만 편하게 쉬자.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돼.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뉴스 피드, 짧은 영상, SNS를 스르르 넘기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 내일 진짜로 바꿀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무겁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셨나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야식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진짜 할 거야 라는 자기합리화가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 왜 우리는 이렇게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변화 대신 현상 유지에 머무는 걸까요? 의지력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장치, 도파민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IT 기업 임원이었던 이모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성과도 뛰어난데 퇴근 후엔 늘 술과 넷플릭스, 게임에 빠져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만 오면 아무 의지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을 보다가 정신 차리면 밤이죠. 나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쾌락의 마약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파민의 실체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그리고 이 도파민을 파멸의 덫이 아니라 성공의 무기로 바꾸는 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쾌락이 고통이 되는 이유. 도파민, 쾌락의 신호와 고통의 그림자.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도파민이 분비될 때마다 쾌락을 느끼고 그 쾌락의 내성이 생기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메커니즘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엔 단순한 SNS 알람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짧은 영상, 더 자극적인 콘텐츠, 남들보다 더 많은 좋아요가 아니면 더 이상 아무런 자극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파민 회로는 매일 똑같은 쾌락 자극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결국 일상의 소소한 행복마저도 무미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때 뇌에선 저울이 작동합니다. 쾌락의 저울 한쪽이 무거워질수록 고통의 저울 역시 반대쪽에서 맞춰 무거워집니다. 즉, 큰 쾌락을 느낄수록 큰 공허함과 무기력이 따라온다는 사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어요. 처음엔 한 잔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2병, 3병을 마셔도 공허함만 커집니다. 오히려 다음날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자책감에 더 힘들어요. 도파민은 단기적 쾌락 뒤에 더 큰 고통과 허무 죄책감을 남깁니다. 쾌락의 늪, 자극의 무한 루프.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강한 쾌락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쫓다 보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실험쥐에게 도파민 분비 버튼을 달아주었을 때 먹이도 물도 잊은 채 버튼만 누르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유명한 도파민 실험이 있습니다. 도파민의 쾌락 회로가 깨졌을 때 인간 역시 자기 파괴적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도망칠수록 더 큰 고통에 빠진다. 이 모든 악순환의 끝에는 더 이상 작은 행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감각의 무감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아무런 흥분도 기쁨도 심지어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 마비가 찾아옵니다. 뇌를 리셋하는 평형과 자기 구속. 1평형의 원리 도파민 네이션이 전하는 해법. 스탠퍼드 의대의 애나 램키 교수는 도파민 네이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과 고통 두 저울추가 평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고통의 저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 인생 전체를 고통과 쾌락의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셈입니다. 금연과 뇌의 평형. 금연을 시도했던 A씨는 처음엔 금단 현상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스스로를 구속하며 담배와 완전히 단절하자 어느 순간부터는 평범한 산책, 깨끗한 공기, 단순한 커피 한 잔에도 새로운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과도한 쾌락 대신 작은 행복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세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저울의 리셋이자 평형의 회복입니다. 이 자기 구속 중독을 끊는 3가지 전략. 1. 물리적 전략. 중독의 트리거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이라면 게임기를 아예 버리는 것, 자위 중독이라면 관련 도구, 영상을 차단하는 것,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못 끊습니다. 순차적 전략.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SNS는 하루 1시간만 허락하기, 업무 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기 등. 3. 범주적 전략. 관련된 모든 자극까지 한 번에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도박 중독이라면 스포츠 기사, 중계, 친구 모임 등 모든 도박 관련 환경까지 완전 차단하는 겁니다.
자기 구속의 핵심,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경, 습관, 일상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도파민 리셋법입니다. 3. 고통을 선택하라. 진정한 쾌락의 역설. 여기서 고통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운동의 역설. 수십 년간 운동을 하지 않던 직장인 B씨. 의사의 권유로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처음에는 매일이 고통이고 매번 땀에 젖어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끝내고 느끼는 상쾌함, 내 몸이 점점 바뀌는 그 뿌듯함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쾌감이었어요. 운동, 공부, 창작 등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활동은 끝내고 나면 뇌가 강력한 도파민을 보상으로 줍니다. 호르메시스 효과. 성장하는 뇌. 고통을 감내하면 작은 쾌락 자극에도 뇌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즉, 불편함과 절제가 도파민을 진짜 성공의 무기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실전 전략.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즉각적 쾌락을 줬으며 점점 무감각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둘째,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뇌의 평형을 되찾고 진짜 성장과 성취를 느끼는 인생을 살 것인가? 실천법 1. 일상의 절제의 방파제 만들기. 밤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다면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식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냉장고를 비우거나 야식 배달 앱을 삭제하세요. 집중이 잘 안된다면 스마트폰 방해금지 모드를 켜고 책상 위에서 멀리 두세요. 실천법 2. 하루 10분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기. 매일 10분 조깅이나 스트레칭으로 땀 흘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퇴근 후 10분 아무런 음악도 영상도 없이 조용히 명상하거나 일기를 써보세요. 재미없는 일, 어려운 과제에도 조금씩 자신을 밀어붙여 도전해보세요. 실천법 3. 즉각적 쾌락 대신 지연된 성취감을 훈련하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만 작은 보상을 허락하세요. SNS, 게임, 쇼핑 등 즉시 행복을 주는 습관은 목표 달성 후에만 하도록 훈련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순간의 쾌락에만 의존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구속하고 적당한 고통과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해 인생 전체를 성장과 보상의 선순환으로 바꾸고 싶나요? 도파민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인생, 습관과 성공의 모든 비밀이 도파민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도파민의 악순환을 끊고 뇌의 평형을 찾는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불편하고 어쩌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당신은 언젠가 아무것도 없이도 평범한 일상에서 깊고 진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반드시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 그 첫걸음은 오늘 불편함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뇌와 인생,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